네, 드디어 에필로그입니다. 성장 단어라고 제가 썼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 놀라운 경험을 한 후 저와 함께 스터디하는 엄마들에게 이 경험을 한번 꼭 해봐라. 당신의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너무 궁금하다. 그런 미션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더 깜짝 놀란 것은 엄마들이 이제 조금 우리 아이는 잘 못할 것 같아요.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라고 얘기하다가 어느 날 어느 엄마가 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다니요 하면서 아이의 그 한 이야기, 아이가 눈을 감고 했던 이야기들을 막 받아서 적고 음성으로 녹음을 하고 그 정말 멋진 순간을 하고 기록을 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한번 이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챕터를 썼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아이하고 이제 남편을 따라서 바다를 가서 어떤 작은 방에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남편은 바깥에 이제 지인들과 있었고 저랑 저희 아이 둘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냥 우연히 단우가 잠을 조금 뒤척이길래 단우야 우리 눈 감자. 눈 감고 우리 서로 뭐 보이는지 한번 해볼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한 4살 때도 잠을 자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4살 때는 사실 엄마가 약간 리드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잠을 자게 해야 하기 때문에 엄마 눈 감고 눈 감아봐. 눈 감으면 어떤 까만 점이 보이지 그 점이 막 흔들리지 하면서 우리가 되게 뭐랄까 그 생리적 현상이라고 하나요? 눈 감으면 이렇게 뭔가 그 눈이 어떤 착각, 뇌의 착각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로 인해서 잔상들이 보이잖아요. 그냥 그 잔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었던 일이 있었어요. 한 4살 때도요. 그때는 그냥 좀 단순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 6살에 그 바닷가에 가서 그 작은 펜션에서 눈을 감고 이야기했던 것도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뭐였냐면 똑같았습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한번 있어보자. 우리 뭐가 보이나 한번 해볼까? 엄마 점이 보이는데 까만 점이 엄마 눈 속에서 막 움직이고 있어. 잔상이죠. 근데 이 까만 점이 어디를 가고 있는 거지? 하면서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상상을 하면서 아이한테 들려주기 시작을 한 거죠. 이 까만 점이 저기 뭐지 저거 바다가 보이는 것 같은데? 하면서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떤 잔상을 넘어서 이제 기억이나 이미지로 들어가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가만히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떠올리는 이미지를 아무거나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는 당연히 바다에 갔으니까 제가 바다를 봤겠죠. 이미지에서. 저 바다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저게 뭐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우야 너는 뭐가 보이니? 눈 감고 뭐가 보이니? 하면 애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저 바다에 배가 있는 것 같아. 아마도 아이는 자기 경험 그리고 자기가 그날 봤던 것 혹은 그 전에 봤던 것 모든 것들이 아이의 이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아이의 의식에서 그런 이미지들이 떠올랐겠죠. 그걸 따라서 계속 가는데요. 너무너무 제가 의도하지도 상상치도 못한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챕터를 쓰게 된 거죠. 뭐냐면 아이가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막 갑자기 바다에서 시작을 해서 무슨 박쥐 얘기도 하고요. 근데 그 박쥐는 저희 아이하고 제가 예전에 여행을 가서 봤던 그 동물이거든요. 박쥐 얘기도 하고요. 고양이 얘기도 하고요. 무슨 모래밭에서 신발을 타고 다니는 무슨 고양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랄까요 무슨 작은 곰자리 별자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요. 로봇 얘기도 하고요. 정말 그 구체적으로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놀라운 경험은 정말 여러분도 해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려요. 그 주변에 스터디 엄마 중에서도 처음에는 아이가 아무것도 안 보여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마가 조금 리드를 하고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잘 가만히 눈을 감은 상태에서 엄마가 스스로에게 집중을 하면서 이미지들을 떠올리면서 그 얘기를 나지막하게 얘기를 해줬더니 아이가 그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엄마 나도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엄마 난 뭐가 보여? 하면서 아이도 저와
같은 시간, 같은 순간에 다른 이미지를 기억하면서 저와 눈은 감고 있지만 다른 대화를 하지만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을.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너무 놀라워서 그런 일들을 여러 번 해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마도 여러분의 아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감은 다음에 잔상으로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한테 잔상을 잘 집중하게 해보시고요. 뭔가가 분명히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요. 이야기 책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게 보이는지 물어보고 생각나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는 엄마 이미지 위에다가 아이의 생각과 아이가 보는 이미지를 얹어보게 하는 겁니다. 엄마는 예쁜 강아지가 보이는데 꼬리가 어떻게 막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네가 볼 때 네 꼬리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빨라 보여? 아니면 천천히 흔드는 것 같아? 화가 나서 꼬리를 들고 있는 것 같아? 물어보면 아이도 상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다 보면은 정말 신비한 경험을 하시고 내 아이가 이런 놀라운 잠재 능력이 있구나를 정말 어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아이들은 간직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1권의 마지막입니다. 나머지는 아이 언어를 좀 기억을 하시고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번 기록도 해보신 다음 아이가 이야기한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에 대해서 엄마는 네가 그때 그 말을 했었잖아.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 엄마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네가 해냈지. 넌 정말 대단했어. 넌 정말 멋졌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게끔 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가져보시라는 이야기를 에필로그에 담았습니다. 네, 이제 1권이 끝났고요. 이제 2권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또 재밌는 이야기.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독후감 얘기하고 무슨 논술 얘기하고 뭐 어떻게 이야기를 짓고 생각을 말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많이들 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저만의 어떤 팁 각 장르마다 수학, 과학, 역사, 철학, 인성, 동화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어떤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흐를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2권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